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저 하늘에 관한 것이겠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14강입니다. 오늘은 이유를 의미하는 말미암을 유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뜻이 있지요. 이유나 까닭입니다. 말미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미암을 유자는 밭전자와 뚜루권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밭전자는 밭을 의미하는데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대부분 삶의 터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뚜루권자는 뚫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위에서의 영향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말미암을 유자는 삶의 터전에 위에서 미치는 영향이 말미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 위로부터 미친 영향으로 생긴 현상이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위로부터 영향이 참 많습니다.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있죠. 또는 번개가 치거나 홍수가 지거나 아니면 화산이 터지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늘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글자가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말미암을 유자는 삶의 터전에 위에서 미치는 영향이 말미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 위로부터 미친 영향으로 생긴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자유분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분방은 격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이 자유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나 유래를 할 때도 말미암을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말미암을 유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단자입니다. 말미암을 유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집주자입니다. 집주자는 집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집주자는 집면자와 말미암을 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면자는 집이고 지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뜻이 있고 이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자는 지붕 아래에 이유가 있는 곳이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사는 각종 이유나 까닭이 모여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집이 되었든 그 집집마다 나름의 사연과 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집주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도 있고 어렵게 사는 집도 있죠. 이 집집마다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이 집집마다의 나름의 사연과 곡절이 있습니다. 기쁜 일에 관한 사연도 있을 테고 말할 수 없는 아픔에 관한 사연도 있겠죠. 집집마다 그런 사연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 나름의 사연과 곡절로 이루어진 게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주자는 지붕 아래에 이유가 있는 곳이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집이든 그 집집마다 나름의 사연과 곡절이 있기 마련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우주홍황이 있습니다. 우주홍황은 하늘과 땅 사이에 넓고 커서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벽주나 항주학이라고 할 때도 집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주학은 학문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기름유자입니다. 기름유자는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불에 잘 타는 액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름유자는 물수변에 말미암을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뜻도 있고 이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유자는 물에서 말미암은 게 기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 위에 떠있는 끈적한 것이 기름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이 떠오면 끈적한 것이 떠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기름유자입니다. 이렇게 끈적한 것은 흐르는 물에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안에 포함된 게 바로 끈적한 기름입니다. 기름유자는 물에서 말미암은 게 기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 위에 떠있는 끈적한 것을 기름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유두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두분면은 기름 바른 머리와 분 바른 얼굴이라는 뜻이죠. 여자가 화장한 모습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석유나 식용유를 할 때도 기름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뽑을 추자입니다. 뽑을 추자는 뽑다는 뜻도 있고 뽑아내다는 뜻도 있죠. 뽑다라는 것은 박힌 것을 잡아당겨 빼내는 것입니다. 이 뽑을 추자는 손수변에 말미암을 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뜻도 있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 추자는 손으로 말미암아 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행동으로 당겨서
뽑아내는 것을 뽑을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언가를 뽑을 때는 손으로 뽑아내는 것이죠. 손의 적극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뽑아지는 것입니다. 뽑을 숫자는 손으로 말미암아 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당겨서 뽑아내는 것을 뽑을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추황대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황대백은 누른색을 뽑아서 흰색의 대를 맞춘다는 뜻이죠. 문장을 지으면서 대꾸 맞추는 일에만 힘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출이나 추첨이라 할 때도 뽑을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피리적자입니다. 피리적자는 피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리라는 것은 대나무동으로 만든 목관 악기인 것이죠. 이 피리적자는 대죽자와 말미암을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뜻이 있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적자는 대나무로 말미암은 게 피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가장 멋진 작품이라는 것이죠. 피리는 사실상 대나무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돗자리도 만들고 붓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으뜸인 게 무엇인가? 피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마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그 피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피리 적자는 대나무로 말미암은 게 피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리는 사실상 대나무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냥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문적은 양지 바른 산에서 피리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지요. 이미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경적이라 할 때도 피리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굴대축자입니다. 굴대축자는 굴대를 말하는 것이죠. 굴대라는 것은 수레바퀴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에 끼우는 긴 막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굴대축자는 수레차자와 말미암을 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미암을 유자는 말미암다는 뜻도 있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대축자는 수레로 말미암은 게 굴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굴대는 수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수레의 존재 이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퀴를 굴리는 굴대는 수레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의 핵심은 바퀴인 것이죠. 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게 뭔가 굴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굴대는 바로 이렇게 수레 한가운데 끼어있는 막대입니다. 축인 것이죠. 이렇게 바퀴 가운데 끼어있는 굴대가 수레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수레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바퀴 가운데 있는 굴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굴대가 수레의 존재 이유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굴대축자는 수레로 말미암은 게 굴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퀴를 굴리는 굴대는 수레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방지축은 하늘의 방향이 어디이고 땅의 축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너무 바빠서 주소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천방지축이라 합니다. 그리고 주축이나 기축이라 할 때도 굴대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14강으로서 말미암을 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